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숙제처럼 찾아오는 연말정산. 앞으로는 연말정산이 더 간편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은 후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는데요. 국세청이 2021년 하반기 국세 행정운영 방안을 통해 밝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마지막에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는데요. 일괄 제공 서비스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청 회사에 우선적으로 도입된 후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바뀐 제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네. 일괄 제공 서비스를 회사에 요청한 다음에 이 홈택스에 한번 들어가서 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에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정보처럼 조금 민감한 정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걸러낼 수가 있고요. 네. 또 추가라든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 자료는 근로자가 떼서 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 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는 그 서비스가 올해도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이 가장 실망할 때가 이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토해낼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인데요. 네. 지난 10월 29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 이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지난 네.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것들 다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예. 9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사용한 걸 개인이 입력을 해보시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제 모의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누구한테 뭘 몰아줘야 되나 이거 네.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토해내는 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9월까지 내가 얼마 썼는지는 확인할 수 있고 네, 10월부터는 제가 각자 임의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공제 한도를 다 못 채웠다면 소비를 더 늘려서 채우는 방법도 있죠.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의 연봉의 4분의 1을 초과해서 써야지 그 초과해서 쓴 금액만큼 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예. 한번 계산을 해보셨을 때 이 4분의 1을 초과해서 못 썼거나 앞으로도 못 쓸 것 같다라고 하시면 굳이 현금을 쓰시는 것보다는 좀 할인이라든지 적립률이 높은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유리하고요. 예. 만약에 공제 한도를 다 채우셨다라고 한다면은 신용카드보다는 당연히 현금 영수증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통시장 사용액이라든가 대중교통은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챙겨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 이런 네, 점 그렇습니다. 챙겨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소비 진작 차원에서 공제 한도를 좀 늘려준 항목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작년보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5%를 초과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또 공제를 해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작년에 1,000만 원을 썼고 올해는 1,500만 원을 썼다라고 네. 한다면 1,000만 원의 5%는 50만 원이잖아요. 네. 50만 원을 빼고 나면 450만 원을 초과해서 쓴 건데 네. 그거의 10%인 45만 원을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아하. 다만 요거는 이 100만 원 한도로 이 혜택을 받을 100만 수가 원까지만. 있습니다. 네. 예.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작년보다 올라갔는데요. 한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5%포인트 늘어났는데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종전 15%에서 20%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하게 되면 종전 30%에서 35%로 적용되니까 기부하실 분들은 올해 안에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바뀐 제도는 대충 정리해 본 것 같고 예. 매년 하지만 저희가 빼먹는 항목들이 있는데 빠지기 쉬운 항목들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서 월세라든가 아니면 반전세로 전환하신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월세로 사신다라고 한다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해줍니다. 예. 다만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월세는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라는 예. 점. 그래서 이 범위가 혜택이 크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의료비도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누구로 몰아줘야 되냐 이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네. 이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의 15%를 공제를 해줍니다. 네. 예를 들면 총 급여액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이거의 3%는 150만 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는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었다. 네. 그럼 의료비를 많이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3%를 초과해서 쓰기가 힘들었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늘 빠뜨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안경 구입비인데 올해는 네. 좀 덜 신경 써도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국세청이 제도를 바꿨는데요. 점차 연말정산 제도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그러네요. 안경 구입비도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네. 부양가족의 안경 구입비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도 포함이 되는데요. 다만 안경점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요거는 누락이 안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후조리원도 추가됐다고 하던데. 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 되는데요. 네.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 이 밖에도 뭐 보청기라든가 뭐 휠체어 같이 이런 장애인 보장구도 안경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개인이 영수증을 끊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 또 자녀 있는 부분들은 부모들은 그 교육비 공제도 좀 헷갈리던데요. 그것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교육비 지출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일단 초중고 학생들 이 학원 다니는 거 부담은 되겠지만 사실상 요거는 대상은 교육비 고정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교복이라든가 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되고요. 예. 교복 전문점에서 구매하면 이게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 자녀 한 명당 이 교육비 공제되는 것 중에 이제 학원비도 있는데 요건 취학 전 학원비만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공제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안 되는 거죠? 네. 올해 만약에 초등학교 들어간 자녀가 있다면 올해 1, 2월까지 사용한 건 공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올해 또 중고차 사신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세액 공제가 된다면서요? 네, 이 신차나 리스는 아무리 비싼 걸 사도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네. 중고차는 구매액의 10%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최대 한도는 350만 원까지고요. 이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차를 바꾸는 주기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바꾸신 분들 깜빡하고 놓칠 수 있는데 올해 만약에 중고차 사셨다면 이것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챙겨야 할 연말 정산 꿀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